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혜숙은 17억짜리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포르투갈어 교재를 펼쳐놓았습니다. 59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혜숙은 교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라는 포르투갈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요 부르다가 멈췄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오면 돌아봤습니다. 같이 웃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베개에서 남편 냄새를 찾다가 그것마저 사라진 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세요? 혜숙은 35년간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남편이 떠난 후 누구에게도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 동료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였기에 집에는 혜숙 혼자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2018년 가을 포르투갈 리스본 알파마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란 트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 그때 남편이 혜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포르투갈에서 살까? 네. 갑자기 왜요? 여기 봐. 사람들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지. 오후 3시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저녁엔 파도 들으며 와인 한 잔. 이게 인생 아닐까? 혜숙도 포르투갈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른 속도, 끝없는 경쟁, 학부모 응대에 지쳐있던 혜숙에게 포르투갈의 느린 삶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럼 진짜 가볼까요? 그래, 가자. 우리 둘이서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하면서 살면 어때? 그 후 부부는 포르투갈을 2번 더 방문했습니다. 리스본, 포르투, 신트라. 갈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알파마의 좁은 골목길,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된 건물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파도 음악의 슬픈 선율. 특히 파도의 사우다지라는 개념이 혜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우다지는 그리움과 향수가 섞인 감정이래. 뭔가 깊은 슬픔이 있어.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슬픈데 아름다운 거네요. 그렇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2021년 가을 남편과 함께 포르투갈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어학원. 일주일에 3번 저녁 7시 수업. 여보, 포르투갈어 발음 진짜 어렵네. 남편이 투덜댔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지만 포르투갈어는 저도 처음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복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남자는 오브리가도, 여자는 오브리가다라고 한다는 것을 외웠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포르투갈 가는 거 맞지? 네, 꼭 가요. 약속이에요. 남편과 함께 공부하던 저녁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2022년 봄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 길면 2년이라고 했습니다. 혜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포르투갈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고 나으면 같이 가요. 나 없어도 꼭 가. 약속해. 당신 없이 어떻게 가요? 가야 돼. 우리 약속했잖아.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봄이 오기 직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장을 열었을 때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코트, 셔츠, 넥타이. 더 이상 입을 사람이 없는 옷들. 여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저 혼자 남겨두고 가요?
해숙은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해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 안내 책자, 리스본 부동산 자료, 게스트하우스 사업 계획서.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해수가 내가 못 가면 너라도 꼭 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너는 할 수 있어. 사랑해. 해숙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가요? 어떻게 혼자 가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것이 남편이 원하던 모습일까? 그래. 가야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2023년 가을 해숙은 다시 포르투갈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당신 몫까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강남 아파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를 물어보는 중개인에게 해숙은 대답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약속을 지켜야 해서요. 2024년 6월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해숙은 골든비자 전문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컨설턴트는 59세에 혼자 포르투갈로 간다는 해숙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해숙이 2년간 포르투갈어를 배웠고 35년 영어교사 경력이 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해숙은 남편의 유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포르투갈어 교재, 리스본에서 산 아줄레주 타일 기념품, 남편이 좋아하던 파도 CD, 그리고 남편 사진. 여보, 이제 갈게요. 약속 지킬게요. 당신 없이 가는 거.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갈게요. 2024년 7월 인천공항. 해숙은 대한항공 리스본 직항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없이 떠나는 이민.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곳으로 혼자 가는 길.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한 곳으로. 리스본 포르텔라 공항. 해숙이 15시간의 비행 끝에 포르투갈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여보, 도착했어요. 우리가 함께 오려던 곳에 제가 왔어요. 해숙은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공항 앞에서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요. 리스본이에요.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 기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아침 리스본. 이라는 포르투갈어 인사말이었습니다. 2년간 남편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 배운 포르투갈어를 이제 써볼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표를 샀습니다. 1.5유로. 빨간색 노선을 타고 상 세바스티앙역에서 초록색 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왔을 때 타던 바로 그 노선이었습니다. 여보, 이 지하철 기억나요? 우리 함께 탔었잖아요. 알파마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주변 풍경이 눈에 익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해숙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숙도 손을 흔들며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놀라며 포르투갈어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조금요 배우고 있어요 라고 포르투갈어로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해숙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곳에서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포르투갈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거 기억해요. 렌탈 아파트에 짐을 풀고 해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태주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려던 그 풍경. 해숙은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창가에 세웠습니다. 여보, 여기에요. 우리가 보려던 이 풍경. 혼자 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다가 얼굴을 닦았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약속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이민 컨설팅 회사에서 소개받은 한국인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통역사는 해숙의 포르투갈어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해숙 선생님, 포르투갈어 정말 잘하시네요. 남편이랑 같이 배웠어요. 남편은 못 왔지만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해야죠. 첫 업무는 은행 계좌 개설이었습니다. 밀레니엄 BCP 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포르투갈어로 물었습니다. 해숙은 골든비자 신청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35년 영어교사 경력 덕분에 해숙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요청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숙은 남편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설정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지금 은행 계좌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서류들 덕분에 수월해요. 고마워요. 직원이 계좌번호가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숙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재무서에 가서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성함과 주소를 물었고 통역사가 도와줬습니다. 30분 만에 번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남편 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파마 지역 부동산을 10곳 넘게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봤던 동네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한 건물을 소개했습니다. 100년 된 건물로 최근에 리모델링했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35만 유로. 해숙은 2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태주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여보, 이 풍경. 우리가 함께 보려던 바로 이 풍경이에요. 해숙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개인이 무슨 말인지 물었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다른 곳도 보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해숙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선택했을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꾸밀 수 있는 구조. 재개발 지역이라 35만 유로. 위치도 완벽했습니다. 상 조르제 성까지 도보 5분, 트램 28번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예비 계약서라고 설명하며 계약금 10%인 3만 5천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이해했다고 답하고 서명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계약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해숙은 알파마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자갈길 양옆으로 하얀 벽의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도 음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남편과 함께 갔던 타스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전통 식당. 그때 남편과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1인 테이블을 달라고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메뉴들. 해숙은 바칼야우 아브라스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대구 요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혼자 앉은 테이블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 당신 자리예요.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요. 해숙은 빈 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 노부부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었어야 하는데 왜 당신만 먼저 가요? 음식을 먹다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맛있었지만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포르투갈어로 답했습니다. 밤 10시 렌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알파마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란 가로등 아래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 사진을 창가에 다시 세웠습니다. 여보, 계약했어요. 태주강 보이는 그 건물. 당신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당신 없으니까 기쁘지가 않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킬게요. 여기서 잘 살아볼게요. 당신 목까지. 알파마의 밤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숙은 포르투갈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노트. 남편의 손글씨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같이 공부한 거 기억나요? 내일도 열심히 배울게요. 당신 없어도 계속 배울게요. 해숙은 노트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슬펐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2024년 8월 리스본. 해숙은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해숙 씨 건물 실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2층 벽면에 구조적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100년 된 건물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게스트하우스 영업 허가가 안 나옵니다. 추가 비용이 최소 3만 유로는 들 겁니다. 3만 유로. 한화로 4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계약금 3만 5천 유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약금도 날리고 건물도 못 사는 건가요? 일단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확보하세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남편이 투병할 때 생긴 빚을 다 갚고 포르투갈에 오다 보니 생각보다 손에 쥔 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해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건물도 제대로 안 보고 계약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서울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해. 9월 초 잔금을 치르고 건물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리모델링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층 카페 주인 마누엘이었습니다. 마누엘은 60대 포르투갈 남성으로 이 건물에서 1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새 주인이라고 인사하러 갔을 때 마누엘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주인이 또 바뀌었군요. 당신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마누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건물 주인이 4번 바뀌었어요. 다들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샀다가 망해서 팔았죠. 당신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다를 거예요. 그래요? 그럼 월세부터 제대로 받아보시죠. 전 6개월째 월세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월세를 안 내고 있다고? 전 주인한테도 안 냈어요. 건물이 계속 팔리는 바람에 누구한테 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누엘은 빙긋 웃으며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해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은 샀는데 월세는 못 받고 리모델링 비용은 엄청나고. 해숙은 렌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당신 없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린 게 잘못인가 봐요. 그날 밤 해숙은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알파마에서 만났던 동네 할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요즘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이 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마리아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문제, 돈 문제, 마누엘 문제까지.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누엘 그 사람 원래 그래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월세를 6개월이나 안 냈는데요. 그 사람도 사연이 있어요. 1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카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래요. 해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은 제 조카를 소개해 줄게요. 건축업자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줄 거예요. 마리아는 다음 날 조카 주앙을 데려왔습니다.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주앙은 건물을 살펴보고는 말했습니다. 3만 유로까지는 안 들어요. 제가 2만 유로에 해드릴게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해숙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마누엘 문제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누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리아와 함께 마누엘의 카페로 갔습니다. 마리아가 포르투갈어로 뭔가 빠르고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누엘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마리아가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통역해줬습니다. 마누엘이 제안을 했어요. 밀린 월세는 탕감해주고 대신 3개월 후에 카페를 비워주겠대요. 물론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고요. 그 대신 당신이 리모델링하는 동안 카페 영업은 계속하게 해달래요. 해숙은 고민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포기해야 했지만 마누엘이 나가주면 2층과 3층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마누엘이 처음으로 해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마누엘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연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여기 왔다면서요? 나도. 아내 때문에 이 카페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해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주앙과 그의 팀이 매일 건물에 와서 벽을 보강하고 배관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해숙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습니다. 페인트 칠, 가구 조립, 청소.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마리아와 이웃 할머니들도 가끔 와서 도와줬습니다. 커튼을 달고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주방 용품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해숙은 밤마다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12월 초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2층에 방 2개, 3층에 방 2개. 총 4개의 객실이 완성됐습니다. 각 방마다 태주강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각 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우다지, 파두, 태주, 알파마. 마누엘이 약속대로 12월 말에 카페를 비웠습니다. 떠나기 전 마누엘이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를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카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아내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마누엘이 떠난 후 1층도 작은 라운지로 꾸몄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해숙의 게스트하우스 오픈일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카사 사우다지 그리움의 집. 남편과 함께 짓기로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해숙은 남편 사진을 1층 라운지 한쪽에 작게 걸어두었습니다. 여보, 오늘이에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문 여는 날이에요. 마리아와 이웃 할머니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포르투갈 전통 과자와 와인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약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예약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예약 사이트를 하루에 10번씩 확인했습니다.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호스텔월드. 모두 등록했지만 조회수만 조금 올라갈 뿐 예약은 없었습니다. 리뷰가 없어서 그런가. 새로 오픈한 게스트하우스는 리뷰가 없어서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예약은 없었습니다. 해숙은 불안했습니다.
매달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가 나갔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 마누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게스트하우스 한다고 샀다가 망해서 팔았죠. 해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게스트하우스 차리면 손님이 알아서 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날 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대 한국 여성이 큰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오늘 빈방 있나요? 네. 아, 네. 있어요. 해숙은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요.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유럽 배낭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호스텔에 묵으려고 했는데 만실이래서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여기를 봤어요. 잘 오셨어요. 방 보여드릴게요. 해숙은 수진을 2층 사우다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태주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처음 오픈한 거라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첫 손님이세요. 헐, 대박. 제가 첫 손님이에요? 영광인데요. 수진은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해숙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숙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남편분이랑 함께 꿈꾸던 게스트하우스였구나. 진짜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아무도 안 와서 걱정이었어요. 아, 그럼 제가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요즘은 SNS가 최고거든요. 수지는 방 사진을 찍고 태주강 뷰를 찍고 1층 라운지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리스본 숨은 보석 게스트하우스. 한국분이 운영하시는데 진짜 따뜻하고 감동적인 곳. 태주강 뷰 미쳤음. 강추. 다음날 아침 해숙은 수진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포르투갈 빵, 계란, 커피, 과일. 우와, 이것까지 해주세요. 완전 집 같아요. 당연하죠. 게스트하우스는 집처럼 편해야죠. 수진은 3일을 묵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약 사이트에 첫 리뷰를 남겼습니다. 호스트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요. 방도 깨끗하고 뷰가 최고. 리스본 오시면 꼭 여기. 별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건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3건에서 4건. 2월이 되자 주말은 만실이었습니다. 수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퍼지면서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리스본 가면 카사 사우다지 가야 해. 손님들이 오면 해숙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요리를 했고 리스본 맛집 지도도 그려줬습니다. 2025년 8월 리스본. 포르투갈어 간단한 표현도 가르쳐줬습니다. 손님들은 떠나면서 모두 리뷰를 남겼습니다. 별 5개가 쌓여갔습니다. 3월 해숙은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손님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해숙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1층 라운지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시작은 했어요. 근데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요.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당신이 없으니까 반쪽인 것 같아요. 4월 어느 날 새벽 해숙은 잠에서 깨어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태주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좋아하던 파도 음악을 작게 틀었습니다. 그리움을 노래하는 슬픈 선율. 여보, 제가 해냈어요. 우리 약속 지켰어요.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뿌듯함도 그리움도 외로움도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 없이도요. 당신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해숙은 손님들에게 배웠습니다. 20대 배낭 여행객들, 30대 신혼부부들, 50대 은퇴 여행자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숙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혼자 온 60대 프랑스 여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시작했나요?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 더 잘 살아야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해숙은 포르투갈어 회화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손님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리아가 포르투갈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해숙, 이제 당신도 포르투갈 사람 다 됐어.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도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남편 사진을 1층에서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손님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조금 놔드리려고요. 당신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6월 카사 사우다지는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외로웠고 남편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슬픔과 행복은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태주강의 새벽은 매일 아름다웠습니다. 해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